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내용은 지식과 추론이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AI라든지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을 개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든 또는 그 해결하는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어 새로운 어떤 지식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라는 게 이번 수업에서는 그 하나의 용어이긴 한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그 순차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AI,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지식의 발견인데 지식이 발견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는 추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추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을 쌓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휴리스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경험적인 인간처럼 경험적인 어떤 사고에 의해서 AI가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연산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사용되게 되겠고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적인 탐색의 탐색 방법인 우리가 휴리스틱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 거기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식하고 추론을 학습하기 위해서 지식이라는 게 뭔지 이 시간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지식과 추론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시스템, 어떤 장치를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딥러닝이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룰, 이제 수업 때 본격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의 규칙을 적용해서 어떤 값을 넣으면, 자, 예를 들면 빨간색이고 뭐 향기가 나고 뭐 달콤하고 주먹만한 크기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넣었을 때 "이것은 사과다." 라고 하나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무언가에 대한 답이 도출되는 이런 전문가 시스템,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전문가 시스템을 불렸고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인공지능 솔루션.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쨌든 70 년대에도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지식 기반,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뭔지 말씀을 드려서 이거에 대해 기반해서 뭔가 x를 투입했을 때 y가 나오는 이와 같은 전문가 시스템을 과거부터 만들어 왔는데 이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지금은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히 생성 인공지능이라는 요즘에 이것이 굉장히 유행이죠. 그래서 이게 왜 등장했는지는 사실은 지식 기반 시스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꿔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는 지식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초점을 좀 맞추셔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가 뭐 코딩도 좋고 뭐 프로그래밍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왜 AI를 만드느냐라는 건데요. 여기서 왜 AI를 만드느냐는 측면에 있어서 보시면 결국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해결을 하고 싶어서 AI를 만든단 말이죠. 뭐 문제란 건 다양하게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암을 조기에 탐색하는 AI를 만들고 싶을 때 암을 발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미징에서, 이미징이라는 게 MRI나 CT에서 우리가 암세포나 암 종양을 뭔가 이렇게 탐지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절차가 되겠는데 이때 우리는 요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소위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암세포에 어떤 게 뭐 암의 위험 요인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으로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코딩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반대로 요거는 사실은 하나의 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물건이면 어떻게 조립하고 고쳐 쓸 것이냐 그런 내용이 더 가까운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결국은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식, 이거를 해결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보편적 지식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 이 절차에서 우리가 사실 여기만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만 지금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AI가 이거냐 하면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구현하는 방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요리사라고 할 때 요리사가 어 칼을 빠르게 칼질을 하고 재료를 빨리 썰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리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리사라고 하는 것은 요리의 재료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합의하는 어떤 그런 음식을 만들어 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요리사라고 하죠. 칼질만 빨리 한다고 해서 요리사가 아니듯이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그 반대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자, 제가 여기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AI 전문가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도 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겁니다. 프로그래머는 말 그대로 프로그래머잖아요. ER 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직업으로 할 때.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엔지니어라고 하죠. 공학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AI 전문가는 그러면 프로그래머냐?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직접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랑 지휘자랑 뭐가 같냐 다르냐 하면 그 지휘하시는 분들도 악기를 어느 정도 다룰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지휘하시는 분들이 악기를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예, 직접 연주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어떤 역학 관계로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운데, AI 전문가는 이 프로그래머, 즉 우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AI 기술에 대한 솔루션이다. 해결 방법을 찾는. 여기서 해결 방법이라는 게 때로는 최적의 모델을 찾는 것도 솔루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적의 모델, 최적의 계산이라고 할게요. 그냥 계산. 무언가를 계산할 때 기존에 조금 더 성능이 나쁜 그런 계산법을 더 좋은 계산법으로 만든다.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 솔루션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결국 궁극적으로 AI 전문가는 예, 이 지식을 어떤 AI 기술을 통해서 더 빠르고 쉽게 찾는 걸 원한단 말이죠. 여기 말하는 지식이라는 게 분야마다 다른 거예요, 분야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의학 지식, 뭐 보건학 지식, 공학 지식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술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우리가 이 위계를 알아야 돼. 위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피라미드처럼, 자, 지금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요걸 좀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확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자료, 데이터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요.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싶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보여드린 요게 그 빅데이터 기사라고 또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사 자격증에도 나오는 종종 출제가 자주 되어 왔던 그런 도식화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자, 자료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기 좀 내려 볼게요. 제일 지식이나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의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밑바탕이 되는 건 데이터, 자료예요. 자, 이거 한글로 자료라고 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체도 그렇고 뭐 연구소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먼저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량품을 검출하는 불량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문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AI를 만든다 할 때 우리가 공산품과 불량품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얻어야겠죠. 그래서 자,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의를 하자면 이런 단순한 사실, 팩트, 우리가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것은 불량품이다. 이것은 예,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팩트를 나열한 거에 불과하죠. 자, 나열한 거에 불과한 이 데이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료 같은 거죠.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자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관측된 결과를 얘기한 거지 문제는 아직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자, 가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AI 전문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AI 전문가는 재료부터 다듬고 들어가고요. 소프트웨어 전문가는 재료를 물론 다듬긴 합니다만 재료보다는 코딩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러니까 물론 재료도 뭐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또 딱 구분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예. AI 전문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대죠. 그래서 보시면 가공이 되지 않은 그 날 것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자, 네,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자, 여기에는 가공이라는 게 분석할 수 있게끔 딱 이거를 그 우리가 정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 그 자체의 원석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비로소 이제 돌덩이를 떼내고 원석을 다듬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는 자, 시그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필요로 분석에 필요한 거 외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노이즈. 노이즈를 우리나라 말로 잡음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노이즈는 뭐냐? 불필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뭐 보석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이아몬드나 뭐 금 같은 경우도 금맥에서 광산에서 금을 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이 돌덩이에 붙어 있잖아요. 그 돌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고 분석에 필요한 거 시그널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만을 봐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이게 단순한 사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데이터에서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정보는 뭐죠? 노이즈가 섞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 핵심 정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백날 데이터만 들여다봐서는 알 수 없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를 가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공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정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데이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보, 인포메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포메이션. 결국은 인포메이션 어디서 나오느냐?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정보는 자, 우리가 무슨 뭐 보안이나 그런 데서 쓰는 정보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자, 어떤 정보를 가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AI에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보.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앞에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한 잡음을 포함한 즉 불필요한 것들을 포함한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라면 우리가 이제 정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 즉 예를 들면 제가 분석할 때 필요한 탁구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암을 예측하는 뭐 AI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때 불필요한 정보. 자, 병원 자료에서 보면 환자의 생일이라든지 환자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손톱 길이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손톱 길이나 생일이 암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 이런 거. 핸드폰 번호와 암은 뭐 관계가 없겠죠.
요런 것들을 싹 지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결측값이라고 그러는데요. 불필요한 어떤 사람들을 다 지워서 가공할 수 있는, 예, 가동해서 이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얻을 수 있게 우리가 가공된 데이터, 의미 있는 데이터, 다시 말하면 가공된 데이터를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공이라는 게 가짜로 만들었다, 뭐 손을 댔다 의미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든 데이터라 쓸 때 우리가 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정보라는 것은 데이터 앞에 있는 그 자료에다가 뭐가 있어요? 의미라는 게 부여가 돼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가장 이 기본을 차지하는 게 자료라면, 자, 그다음에 정보라는 거는, 자, 자료 플러스 뭐죠? 의미성.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의미라는 게 소위 이제 가공된 데이터다. 예, 분석할 수 있게끔 불필요한 걸 떼낸 데이터다. 이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1 번, 2 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 현장에 가시면 뭐 AI 전문가라고 해서 전부 다 프로그래머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정보가 발전하면 지식이 된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knowledge라고 하는 이 지식, 세 번째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모이면 지식이 됩니다. 자, 요 역학관계를 보시면 재밌는데, 자, 앞에 있는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공된 데이터, 의미를 가진 데이터죠. 자, 이 데이터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불필요한, 제가 이 암을 예측하기 위한 AI를 만들기 위해서 생일이나 뭐 손톱길이나 핸드폰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다 떼냈어요. 이 암 AI를 위한 자료에는 예를 들면 뭐 암세포의 크기, 뭐의 유무, 뭐 예, 연령, 뭐 이런 성별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예, 암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들을 찾아내겠죠. 즉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치 있는 정보가 모여서 그중에서도 가치 있는, 예, 중요한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수업 때 3V, 5V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중에 하나가 valuable, 가치 있는이라는 뜻이잖아요. V가 하나의 약자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가치 있는 정보를 지니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정보와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불필요한 정보를 떼내고 나서 암 예측을 위한 관계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하나하나의 변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이, 성별, 그 외에도 뭐 눈동자 색깔, 그 눈동자 색깔은 결국 뭐 인종을 얘기하겠죠. 인종. 예를 들면 쭉쭉쭉 있어요. 자, 이렇게 100가지의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100개.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암의 위험 요인이다. 암의 위험 인자다. 위험 팩터다. 뭐 이렇게 리스크 팩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하면 흡연, 음주, 고령, 연령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비만 이런 것들이 암의 위험 요인인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건강 예방을 위해서 흡연은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왜 지식이 되었습니까? 이게 정보에서 가치 있는 정보로 이제 변환된 거예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기존의 정보가 이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계속 비슷한 결과가 합의되어 도출되고 그것이 이제 지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들어가죠. 우리 연구자들은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가공하는 걸 떠나서 그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을,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이제 지식이 되는 거죠. 즉 정보에 가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식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정보라는 개념에 가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가치.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 사실 위기에서는 하나 더 개념이 있습니다. 지식이 또 모이면 뭐가 되느냐? 이제 wisdom, 지혜가 되는 겁니다, 지혜. 자, 이거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지식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불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인 건가요?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지식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혹시 아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한 10년 전에 있었나? 2010 뭐 3년 그쯤에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그 가습기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살균제를 넣 그 옥시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던 뭐 사람들이 신종 폐질환에 걸렸어요. 폐질환. 이때 막 임산부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시 지식으로는 가습기 살균제니까 이게 신종 폐질환이니까 그때 당시 이전까지 없었던 질환이죠. 이 질환을 일으킬 거라는 지식이 당연히 없었겠죠, 당시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물에 넣어서 이렇게 가습기를 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비누로 손을 씻는데 그 비누가 나중에 신종 뭐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지식으로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비누를 쓸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됐죠. 위험 요인이 됐죠. 이건 지식이 새롭게 발견이 된 거죠. 누굴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자라는 게 지식을 만드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를 절대로 위해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가습기에 넣어서 키질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식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건 뭐냐? 이제 패턴에 대한 지식. 지식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바뀌는 지식도 있는데 고정불변화된 아주 높은 수준의 통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제 바뀌는 지식이 있는 거고 바뀌지 않는 지식도 있는 거예요. 고정불변의 정말 아주 통찰화된 지식. 제가 어릴 때는 333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 양치질을 하는 거였는데요. 자, 밥 먹고 나서 3분 이내에, 그다음에 한 번 양치질 할 때 3분 이상, 하루 3번 양치질을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식이. 왜? 음식물을 먹고 나서요,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가 손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없던 지식이죠. 과거엔 그랬단 말이에요. 또 과거에는 뭐 불소를 이 충치 예방을 위해서 시포하기도 했는데 요즘에 안 그러죠. 불소에는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또 성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불소가 안 들어간 치약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지식이라는 게 바뀌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높은 수준의 지혜는 가장 상위에는 요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너무 지저분하게 썼는데 어 제가 이거를 막 글로 막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이제 PPT로는 되게 좋은데 이게 PDF로 하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안 지워져요. PPT는 한 번에 싹 하면 지워지거든요. 안 지워져요. 그래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자료가 모여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되고 지식이 모여서 지혜가 되는데 각각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첫 번째 제일 알아가셔야 될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이었어요. 요건 꼭 알아가세요.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잠깐 올려볼게요. 우리 네 가지 자료, 정보, 지식, 지혜 중에서 지혜라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이라는 게 계속 모여서 예를 들면 지구는 자전한다. 지구는 돈다. 이 과학적인 법칙은 안 깨지겠죠. 그러니까 물론 뭐 수천 년이 지나도 또 다른 지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이제 패턴화된 지식이잖아요. 예, 뭐 지구가 둥그렇다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지식이 사실은 지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식이라는 거가 사실 보시면 AI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자료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우리가 AI를 만들 때는 말이죠. 이 지식이라는 게 가장 핵심 재료, 가장 우리가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이제 어, 지능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기존에 입력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 X라는 걸 넣어서 요 상자에 넣는단 말이에요. 상자에. 이렇게 생긴 상자에 넣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기서 Y라고 하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판기처럼요. 자, 우리가 뭐 이 어떤 특징 요인들을 넣으면 데이터에서 추려서 이제 정보를 넣으면 이 AI라고 하는 소위 알고리즘이 여기가 이제 수학이 되겠죠. AI 알고리즘이 무언가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흡연, 음주,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이미징 영상, 엑스레이 같은 거요. 이걸 집어넣으면 자, 여기서 당신이 암입니다. 아니면 정상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어, 결과를 나오기를 우리 바라는 거잖아요. 자, 이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우리가 의학에 쓰인다면 이것을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의 지능 시스템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예. 예, 지식이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지식 병목 현상이에요. 병목 현상. 우리가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봅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마비일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쓰죠. 병목. 자, 결국은 지식이라는 게 계속 생성이 돼요. 문제가 변형되고. 그러니까 지식이 결국은 변하는 겁니다. 불변하지 않다. 지식은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변할 때마다 매번 지식을 사람이 직접 기계에 입력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AI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불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새롭게 생성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I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암기 꼭 해주십시오. 이 기말고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예, 암기를 꼭 해주십시오. 자, 지식 표현과 추론을 위해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이제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냥 이걸 설명드리기가 좀 너무 길어서. 자, 맨 처음에 자연 언어. 이거는 뭐다?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 줄여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자, 자연 언어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이게 반대란 뜻이에요. 반대되는 말이 기계어죠. 기계어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말이죠. 주로 0과 1의 이진법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 이어지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자연 언어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죠. 즉 음성이나 문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지식에 뭐가 있느냐? 시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자, 뭐 구조도나 그림, 설계도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지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석이나 태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기호나 이런 것들을 키워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식에서 보시면 또 상징 언어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상징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수학이죠.
자, 뭐냐면 기호나 공식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의사결정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수업 때 배우실 텐데, 자, 트리 모양의 그래프로 지식을 표현하는 거. 이거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많이 써왔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쓸 때도 많이 쓰죠. 보시면 우리가 자, 어떤 if와 then, 자, 만약 뭐 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떤 문답 형태로 지식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은 빨간불에 멈춥니다. 지금 빨간불이 된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AI는 멈춥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조건부와 결론부가 정해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객체, 관계, 자, 케이스하고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케이스하고 관계, 자, 이렇게 구성된 일종의 표형식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러한 뭐 대부분 보면 표 형태의 타블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표 형태의 어떤 데이터가 우리가 수집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논리 언어는 우리가 논리 기호라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연산을 통한 지식 표현이에요. 자, 그다음에 프레임이라고 해서 값이나 이런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마틱 네트워크는 결국은 의미망이라고 해서 의미망 요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개념 간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특정 개념 간의 의미로 구성된 지식 표현들이 있습니다. 결국 얘는 제일 앞에 보시는 자연 언어에서 많이 써요. 세마틱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야 자연 언어에서 그 다음에 나올 연관된 단어의 확률을 빠르게 계산해서 그 다음 단어가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지식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지식 표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하게 우리가 knowledge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게 자, 규칙이라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룰이죠. 우리가 여기 앞에 보셨던 규칙이라는 딱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if then 형태로. 자, 그러면 우리가 룰로 지식을 표현하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자, if 신호등이 초록색이면 저기 상황이죠. then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행동 건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 무엇 한다면 이라고 컴퓨터와 이 사람이 지식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규칙으로 어떤 지식을 표현한다고 할 때 이런 조건이 결과보다는 조건이 둘 이상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이 이 저기 논리 연산에서는 and나 or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도서관에서 뭐 검색할 때도 구글에서 뭐 검색할 때도 뭐 A and B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색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뭐 퀴즈를 낼 때 예를 들면 컴퓨터한테요. 어금니가 발달했고 포유동물이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이 규칙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초식동물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지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룰이라는 방법을 우리 인간은 좀 그나마 이런 논리 언어나 뭐 이런 프레임이나 시멘틱 네트워크보다는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 볼 때는. 자, 결국 예. 이것을 이제 논리라는 방법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에 지금 우리가 이게 다양한 지식 표현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아까 규칙 예를 드리는 거고요. 논리 언어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슬라이드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참이나 거짓 중에 하나를 값으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논리라고 해요. 예, 컴퓨터에서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true는 참이고요. false는 거짓이다라고 했을 때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논리 추론에서는 우리가 이 논리라는 걸 결국 다시 얘기하면 참과 거짓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자 이 참과 거짓을 표현할 때는 논리라는 요 추론 방법이 귀납적인 게 있고요. 연역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뭐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뭐 사회과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귀납적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A도 예를 들면 A도 새다. A도 난다. B도 난다. C도 난다. 그러니까 A, B, C는 새다. 그러면 새는 난다가 되겠죠. 얘도 날았고 얘도 날았고 얘도 날았기 때문에 D도 나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 보는 게 이제 귀납적인 추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역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논제를 가지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하는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으로 똑같이 한다면 홍길동도 죽었다. 선춘향도 죽었다. 나도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연역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이 나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저기 국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여러분들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의미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망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시메틱 네트워크 이게 의미망이라고 그래 걸 우리가 줄여서 시메틱이 의미란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네트워크 망이잖아요. 시메틱 웹 또는 시메틱 네트워크 이렇게 부른다. 의미망. 자, 요 의미망은 건 뭐냐?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연결을 노드라고 해요. 노드. 자, 마디라고 그러죠. 우리가 노드를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디에 마디. 여기 한마디 한마디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의미에는 인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열기구라는 거의 단어는 풍선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가깝죠. 그쵸? 열기구는 하나의 풍선처럼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열기구란 단어하고 사실은 뭐 여기 뒤에 있으면 배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배랑은 거리가 멀겠죠, 아무래도. 즉 우리는 하나하나의 지식이 이 의미적으로 어떤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 거리를 우리가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시메틱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주 쓰시는 챗GPT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떤 단어를 찾을 때 우리가 그 특정 단어에 가장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빈도를 얘가 찾아서 어 제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지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예, 챗GPT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자 예를 들면 뭐 비행기는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다음 단어가 확률적으로 난다라는 단어가 확률적으로 높게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에서 이게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단어나 어떤 의미에는 어떤 각각의 관계된 거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까운 것도 있고 먼 것도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의미망, 시메틱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그 정도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거죠 결국은. 뭐 따지고 보면 뭐 is, has 뭐 이런 걸로 뭐 연결해서 뭐 무지하게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미만끼리의 거리를요. 자, 뭐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자, 네, 참고서 한번 쭉 보세요. 여기까지는. 자, 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